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구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명사를 공부했는데 명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했는데 첫 번째로 의미를 기준으로 지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고유명사와 그렇지 않고 두루 칭할 수 있는 보통명사로 나눌 수 있었죠.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지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붙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러 김준희, 많은 김준희와 같은 문장은 부적절하죠. 그러나 보통명사, 선생님 같은 명사에는 여러 선생님, 많은 선생님이 붙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시 대상이 여럿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립성을 기준으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구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명사는 자립명사이지만 것, 대, 바, 이처럼 반드시 그 앞에 수식하는 말, 관형어가 붙어야 사용될 수 있는 명사들을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도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었는데요. 형식성 의존명사는 아까 언급했던 것, 대, 바, 이 같은 경우를 말하고요. 단위성 의존명사는 그 앞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붙는 그런 의존명사들을 말합니다. 켤레, 마리, 명 같은 것에는 앞에 수를 나타내는 수식하는 말들이 붙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명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명사들을 대신 나타내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사를 대신 지칭하는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마 2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대명사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대명사 가운데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인칭 대명사 가운데 재귀 대명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명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죠. 대명사 정의 173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명사를 우리가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명사는 이 앞에 이 한자만 붙이면 돼요. 이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대신할 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신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 바로 대명사인 거죠.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부르는데요. noun은 명사고 pro는 무엇이냐? 뭐뭐에 대신해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접두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명사의 정의 가운데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사람, 사물, 장소에 각각 맞는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 사물, 장소에 알맞은 대명사들이 무엇이냐면 인칭 대명사, 사물 지시 대명사, 장소 지시 대명사, 크게 이 세 갈래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아까 예고했듯이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요, 사람 인자에다가 칭할 칭자를 사용해요. 영어로는 personal pronoun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대신 쓰는 이 인칭 대명사는요,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말하는 사람 화자고요. 듣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 청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둘 대화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3의 인물 황희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승우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흥민이랑 승우가 만든 골인데 희찬이가 더 좋아하네 라고 했을 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3가지 쓰였는데 이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일단 흥민이는 청자입니다. 이 흥민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것보단 너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본인을 지칭할 때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내라고 형태가 바뀝니다. 자, 너랑 내가 만든 꼴인데 희찬이가 더 좋아하네 라고 하는 문장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찬이라고 하는 이 명사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얘라고 하는 대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너랑 내가 만든 꼴인데 얘가 더 좋아하네 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청자를 지칭할 때 우리는 이 청자를 뭐라고 하냐면 인칭이라고 하고 나, 그러니까 화자를 지칭할 때는 1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인물은 3인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명사의 3가지 종류,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칭 대명사입니다. 화자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를 1인칭 대명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낯선 용어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우선 하겠습니다. 먼저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수는 둘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예사는 높임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겸손은 높임법이 적용된 것인데 1인칭 나를 높임법에서 적용할 때는 나를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낮춰주는 겸산말, 그래서 겸손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예사 표현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높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 하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여기서 1인칭 대명사를 찾고 이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버지, 저는 나중에 훌륭한 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는 문장에서 화자를 지칭하는 말 찾아볼까요? 그렇죠. 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처럼 단수 표현인데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무엇이냐면 높임법이죠. 나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 표현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자. 라는 말에서 화자를 지칭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화자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자까지 포함해서 지칭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1인칭인 화자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1인칭 대명사에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화자만 지칭하는 것은 아닌, 즉 2명 이상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복수 표현, 그리고 높이지 않고 있죠. 예사의 복수 표현에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선생님, 옆반 일찍 나갔는데 저희도 일찍 나가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화자를 지칭하는 말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죠.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 말하는 사람 이외에도 여러 사람을 함께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표현이면서 높은 대상, 즉 선생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임법을 적용해서 겸손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쉽죠? 1인칭 대명사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1인칭 대명사, 화자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를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2인칭 대명사, 즉 청자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도 살펴보죠. 같은 방식으로 볼게요. 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면 1인칭의 높임법을 적용하면 화자를 높일 수 없으니 낮춰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2인칭에서는요,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높임이라고 하는 분류를 선생님이 설정했어요. 예사 옆에. 2인칭 단수의 예산말은 너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너인데, 자, 그러면 역시 예문을 통해서 청자를 지칭하는 말들을 찾아보고 분류를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용운 시인의 시 구절이죠. 여기서 청자를 지칭하는 말,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바로 볼게요.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적 아닙니까? 이적의 다행이다 노래 가사를 선생님이 따왔는데 여기서도 청자를 지칭하는 말 바로 그대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김서방, 자네도 한 숟갈 들게 했을 때 청자, 그렇죠. 김서방도 있지만 이것은 대명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자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대명사입니다. 자, 그대, 당신, 자네 이 세 가지는요. 바로 너의 높임 표현이 돼요. 그런데 사실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당신이란 말 여러분 높임 표현으로 잘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누가 싸울 때, 다툴 때 당신이 말이야 뭐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는 당신이란 말 혹은 그대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상 언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네라고 하는 말도 특정한 관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서방, 즉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말을 걸 때나 혹은 대학 교수님이 점잖게 제자를 일컬을 때도 자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대부고 학생들, 너희는 정말 좋은 학생이야 라고 했을 때 너희, 바로 이 너희는요 높임 표현이 아니죠. 즉 예산말이고 청자가 한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복수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디오스타의 멘트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청자를 지칭하는 대명사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너희와 거의 그 용법이 비슷합니다만 여기에 높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지죠. 그래서 높임 표현에 여러분을 넣으면 됩니다. 2인칭 대명사까지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1인칭, 2인칭이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이제 바로 이어서 3인칭 대명사도 살펴보겠습니다. 3인칭 대명사는 제3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 상황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물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가 좀 다릅니다. 3인칭 같은 경우는 근칭, 중칭, 원칭으로 나눕니다. 근칭, 중칭, 원칭이 무엇인지는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제3의 인물을 일컫는 대명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예죠. 자, 지금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3의 인물을 일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바로 화자 옆에 있을 때 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황에서 제3의 인물이 누구와 가까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화자와 가까울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예입니다. 예는요, 이 애의 준말입니다. 이 애의 준말, 이에 빨리 하면 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근칭. 그러니까 근칭은 무슨 뜻이냐면요. 화자와 가깝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청자와 가깝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걔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청자와 가까운 경우에는 걔라고 합니다. 영수야, 내 옆에 걔는 누구야? 즉 청자와 가까울 때 사용하는 거죠. 걔도 그 애의 준말이에요. 빠르게 말하면 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칭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청자에게 가까울 때 그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칭, 이건 이제 쉬워질 거예요. 청자와 화자로부터 어디에 있는? 그렇죠. 둘로부터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바로 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저기 멀리 있으면 쟤 좀 봐 라고 청자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쟤 또한 저 애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제3의 인물이 높은 사람인데도 얘, 걔, 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분을 붙입니다. 분이라고 하는 접사예요. 접사를 붙여서 이분, 그분, 저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3인칭 대명사는 더 쉽습니다. 이, 그, 저, 이것은 지금 근칭, 중칭, 원칭으로 미리 기억해 두면 좋은데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지시대명사가 모두 이, 그, 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인칭, 2인칭, 3인칭은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다음 글에서도 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두고 찾아보십시오. 자, 잘 찾았습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보죠. 선생님은 이렇게 찾았습니다. 당신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누구가 눈에 띕니다. 아무도 보이고요. 그분 3인칭, 우리, 그리고 그분 3인칭, 또 저도 눈에 띄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6개의 인칭 대명사를 찾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저, 우리, 그분은 뺍시다. 당신도 봤는데 여기서 용법이 좀 달라요. 당신, 누구, 아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자, 당신은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제귀칭이라고 부르고요. 누구는 미지칭, 아무는 부정칭이라고 부르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지칭, 인칭 대명사부터 볼게요. 미지칭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른다. 미지의 세계 하지 않습니까? 자, 미지칭 대명사는 대상을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세요? 이건 정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의 누구가 바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가 돼요. 쉽죠? 부정칭은요.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우리가 지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아무나 오세요 했을 때는 누군가 와야 되는데 어떤 인물이 와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런 경우 우리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누구가 미지칭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만은 누구라고 하는 대명사 뒤에 나라고 하는 조사가 붙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면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구는 부정칭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재귀대명사가 중요합니다. 재귀대명사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거든요. 3인칭 주어를 한 문장 내에서 다시 언급해야 될 때 사용하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3인칭 주어를 대신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철수는 자기만 알아, 철수는 저만 알아에서 바로 이 저, 자기가 여기에 거기 제기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철수는 철수만 알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철수는 자기만 알아라는 것이죠. 자, 다른 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애들이 저희만 한다니까 해서 저희 또한 애들이라고 하는 3인칭 주어를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죠. 자, 또 아버님 당신께서 직접 나무를 심으셨어. 자, 여기서의 당신도요. 아까 2인칭 대명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일컫는 걸까요? 아버님이에요. 여기서의 아버님은 대화 상황에서 청자가 아니죠. 그죠? 청자가 아니라 제3의 인물, 그 사람을 지금 대신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은 재귀대명사가 됩니다. 3인칭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저, 자기, 저희, 그리고 당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재귀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재귀대명사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책상은 자기 위에 교과서를 놓는다. 준이가 자기 책을 책상 위에 올렸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끔찍하게 챙긴다. 자, 이 세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세 문장의 유일한 비문이 하나 있죠. 바로 첫 번째 문장. 책상은 자기 위에 교과서를 놓는답니다. 영어에서는 주어를 대신 지칭하는 재귀대명사가 뭐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그냥 막 쓰이거든요. oneself, 그죠? 뭐 itself 다 쓰이는데 국어에서는요, 책상 같은 명사에는 그런 주어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이와 고슴도치는 비문이 아니에요. 그죠? 준이가 자기 책을 책상 위에 올렸다 했을 때 자기는 준이를 받아줄 수 있고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끔찍하게 챙긴다 했을 때 자기도 고슴도치를 대신 지칭할 수 있는 재귀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럼 책상과 준이 고슴도치의 차이는 뭐냐? 바로 책상은 무생물, 즉 무정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준이와 고슴도치는 공통적으로 생물, 유정명사라는 거예요. 즉 국어의 재귀대명사는 영어의 재귀대명사와 달리 주어가 유정명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재귀대명사를 굳이 인칭대명사에서 가르친 것이기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재귀대명사는 사실 그래서 3인칭 주어라는 말도 애매해요. 유정명사 되기 때문에 고슴도치 같은 다른 생물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정명사 주어를 대신 지칭하는 말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에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누구, 아무, 그리고 저, 자기, 저희, 당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란 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당신이란 말이 2인칭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3인칭으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재귀대명사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자들을 끔찍하게 여긴다 했을 때 당신은 절대 2인칭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주어를 대신 지칭하는 그 주어 문장 내에서 대신 지칭하는 거예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 사용하고 있는 대명사니까요.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꼭입니다. 당부합니다. 자, 그 다음 정리를 좀 하자면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표를 정리할 수 있고 밑에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까지 알아두면 여러분 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모두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의 종류 알아봤으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점검을 해보죠. 자, 보기 1에 나와 유사한 사례를 보기 2의 기억 미음에서 고른 것을 찾아보자입니다. 3점짜리 문제네요. 자, 보기는 사실 잘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대명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예문만 볼까요? 얘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야 되니까요. 너 그거 어디에서 샀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널 찾을 것이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지시대명사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공부했으니까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습니다. 어디 이거는 지금 대명사 가운데 어때요? 정해져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 대상이 아닌 것 같죠. 가는요. 너 그거 어디에서 샀어? 모르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즉 미지칭 대명사예요. 미지칭 대명사.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널 찾을 것이야 했을 때 이것은 어디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장소를 말하는 거죠. 부정칭이죠. 인칭에서는 미지칭은 누구가 사용됐고요. 부정칭은 대표적으로 아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장소를 지칭할 때도 미지칭과 부정칭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모르는 거, 가는 모르는 거여야 되고요. 나는 정해지지 않은 거여야 되는데 나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야 되니까 즉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구세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미지칭입니다. 무엇을 만드세요? 이것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지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데요? 이것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지죠. 자, 엄마가 물어봅니다. 동수 엄마가 동수 데리고 오기로 했어. 그런데 동수는 무엇이나 잘 먹니? 이거는 아무 것이나 정해지지 않은 모든 것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자, 얘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근데 동수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세요? 이거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미지칭인 거예요. 자, 정답은 뭡니까? 4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3점짜리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문제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인칭대명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까지 우리가 잘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 이어서 1시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